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발전기술에서는 발전소 정비와 운전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전기와 기계, 제어공학 등 관련 학과 졸업자와 발전설비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는 치과위생사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9월 3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는 AGM 선박검사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정보처리 기사나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성별, 연령에는 제한이 없지만 의류 제조와 패션 사업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2부에는요. 글로벌 무브의 홍수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출연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알아보다가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현장 학습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다뤘듯이 글로벌 현장 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현지로 가서 인턴십을 거친 후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서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이 출국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짧은 교육을 거친 후에 해외에 가서 또다시 교육 과정을 거치고서 현지에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본 후에 취업이 확정이 됩니다. 마지막은 국내 장기 연수 후에 해외에서 다시 장기 연수를 거치고서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나머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죠.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면접을 봐서 그다음에 취업을 확정을 한 다음에 출국을 하는 방법,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성된 교육인지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각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 취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처를 알선하는 민간 알선 기업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무브 스쿨을 이행하는 기업과 MOU를 체결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국내에서 4, 5개월간의 교육 국내 연수를 받고 현지 기업 관계자와 스카이프 화상 면접 혹은 전화 면접을 통해서 취업이 확정이 되면은 출국을 하는 코스입니다. 네. 네, 간혹 아주 드물게는 현지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와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국내에서는 일단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 영어와 실무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영문 입사 지원서와 면접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좀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이걸 국내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막상 현지에 갔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만 어학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언어의 장벽 혹은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영어권 국가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죠. 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억양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억양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의 장벽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바로 직무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면접이 좀 더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후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지 적응 기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바로 취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선호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몇 년 전에 대구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인 대구 상서고등학교와 대구 관광고등학교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우선 대구 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취업처를 가진 현지 민간 알선 기업과 MOU를 맺고 그 기관 자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4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와 직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3명의 학생들이 조리와 관광 서비스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상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K무브 수행기관이었는데요. 해외 취업 교육 K무브 스쿨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교육을 실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조리과 학생이 싱가포르에 취업을 한 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 10명의 학생들이 조리와 관광 서비스 분야로 취업을 해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해외 취업을 하려면요. 대부분 좀 뭐 민간 알선 기관이나 K무브 스쿨을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건 꼭 아닙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부산관광고등학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20% 이상의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하는 만큼 해외 취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고등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반과 해외 취업반들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하나의 언어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작년에 글로벌 현장학습과 K무브 스쿨 이외에도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으로 14명, 뉴질랜드로 4명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는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교육 과정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좀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욱더 이 해외 취업의 문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이죠. 국내 연수 그리고 해외 연수까지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런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또는 산업인력공단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모집된 학생들이 짧게 한 달가량 국내 연수를 거치고요. 현지로 출국을 해서 싱가포르라든가 필리핀 같은 곳에서 3개월 정도 일반 영어와 직무 영어를 교육을 받고 이력서와 면접 등 취업에 관련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후에 현지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두 번째 국내 연수만 하다가 취업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해외에서 경험을 좀 쌓고 난 후에 일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적응하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교육과 적응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에 추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실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업무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지 연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많은 면접의 기회를 가지고서 취업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취업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해외 취업 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부산 관광고등학교도 있었고요. 또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취업 현황까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너무 많은 학교가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사실 2주 전에 서울관광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네. 서울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취업 연수 과정을 가지고 있고 K무브 수행기관과 MOU를 맺고서 매년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국내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싱가포르를 출국을 해서 현지에서 교육이 끝나고서 입사 지원을 하게 돼서 면접 후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는 9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네. 9명 모두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자, 이번엔 좀 네 번째
방법이죠. 국내와 해외에서 장기 연수를 한 다음에 취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장기 연수라고 하면 보통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 연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보통 국내에서 1년, 해외에서 1년 정도의 연수를 받게 됩니다. 네. 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에서 어학교육과 직무 기술 등을 습득하는 교육을 받는데요. 대부분 교육의 초점은 현직 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어학 점수를 획득을 하고서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 있는 전문 대학 칼리지라고 하죠. 네. 이곳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IELTS 6.0, IBT 토플로는 80점 정도의 성적이 필요를 하고 그다음에 학과마다 요구하는 내신 점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현지에서 취업 비자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발급받고 또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지로 갈 경우에는 컬리지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은 후에 일단 학생 비자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 후에 졸업을 하게 되면은 워크 퍼밋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워크 퍼밋을 가지고서 취업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장기 연수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국내외 장기 연수를 통해서 해외 취업까지 성공한 사례들이 좀 많습니까? 네, 일단 경기도 교육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캐나다 마니토바주에 있는 WTC, 지금 현재는 MITT라고 하죠. 이 기관과 MOU를 체결을 해서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와 경기 글로벌 통상고등학교 학생을 20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 마니토바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가 부족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서비스라든가 전문직 기술 쪽으로 전문 인력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 외국어 교육연수원에서 1년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받고서 IELTS와 토플 점수를 획득하고서 현지 네. 전문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교육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영어 성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수가 끝났는데 영어 성적이 그렇게 기준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상 전문대 입학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어 성적이 없을 경우는 현지 대학 부설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사설 어학기관의 아카데미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학 코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도 지원의 경우는 대부분 입학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선발된 우수한 학생이고 1년이라는 긴 과정 동안 여러 번의 모의 시험과 실전 시험을 거치면서 네.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장기 연수 1년 하면 상당히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연수가 끝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연수 기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연수 기간 동안에 학생 비자로 머물면서 주 20시간의 합법적인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용돈을 벌 수가 있고요. 네. 이 과정을 수료를 하면은 캐나다에서 고용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방법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두 4가지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진출하는 국가들이 좀 한정돼 있다. 말씀해 주셨듯이 캐나다, 일본, 미국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한 취업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캐나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보다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지만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취업 성공은 매우 소수의 학생들에게 국한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프로그램 혹은 K-모브 스쿨, 민간 알선 기업 등의 해외 취업 알선은 다른 취업
이런 다른 취업 루트 같은 경우는 주로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기술직의 경우는 호주 또는 캐나다, 서비스 계열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호주 또는 싱가포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좀 뭐니 해도 해외 취업 워너비 국가 1위 하면 사실 미국인데 아까 미국은 좀 비자 문제나 이런 방법이 좀 많이 까다로워서 가기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 소지자나 해당 분야에서 수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특수기술교육연수생 비자인 H3 비자나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자 취업 비자인 H2B 비자를 통한 취업 기회를 오픈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비자를 이용을 해서 좀 취업에 성공한 특성화고 학생 같은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경북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5명이 미국에 취업에 성공해서 H3 비자를 가지고서 2년간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H3 비자의 경우에는 연수생 취업이 확정된 후에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 이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학생들이 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연수생의 연봉의 경우 1년에 약 24,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좀 호주는 그래도 해외 취업을 하기 어느 정도 좀 수월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좀 어떤 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한 나라일까요? 네, 호주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 부족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경우는 기술직 분야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관광 서비스 계열의 학생들 역시 상당히 많이 진출한 국가입니다. 네. 취업이 확정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인턴십 비자로 시작을 해서 현지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정식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현지에서 어학 점수, 현지 자격증 취득, 고용 기업의 지원 등이 취업의 변수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취업의 문이 좀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좀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 좀 많겠죠. 네, 호주의 경우는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 학습으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인데요. 용접, 자동차, 요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영등포 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캐나다 마니토바주의 용접공으로 취업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네. 네. 취업한 학생들의 연봉은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저희가 화요일에 그 짚어보는 해외 취업 시간에서도 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연봉이 높은 국가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들 학생이 취업에 좀 성공을 해서 해외 취업에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싱가포르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수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